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가지 방법 기억하시고 스님이 별도로 제시한 보시와 자해, 그렇게 해서 괴로운 표상이 아닌 선업의 표상으로 행복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는 표상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그런 쪽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숙제로 더 내드린다라면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제가자의 율 부분에 그 부분을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 제가자의 율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다 실천하고 있는가, 육방으로 내가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못하는 게 있다라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스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님이 말하는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 꼭 제거하고자 하는 것, 더 많이 공부하고 이론을 머리에 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분은 아셨습니다. 이러한 탐욕의 마음, 나의 의견을 누가 정정하거나 지적해 줄 때 팟 하고 생기는 분노, 성냄이죠. 그리고 노력, 정진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어리석음, 무지, 이런 탐진치의 마음들을, 습관들을 올해는 조금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이론을 머리에 부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끝이 없는 과정이죠. 이 끝없는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이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양이 사대양의 강물보다 더 많지 않은가. 그만큼 윤회를 하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비탄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 여기 가르침이 있다. 그 가르침을 믿고 이제 따르고 실천해라. 그래서 이 삶에서 윤회의 종식 열반을 성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 토대다직이라는 기초 공부를 하죠. 그것을 잘 머리에 붓는 것도 필요합니다.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행 또한 하셔야 됩니다. 문사수라고 하죠. 배웠으면은 그것을 사유해서 내 것으로 확고하게 만드셔야 되고,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머리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직접 확인하고 증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센터에 가셔서 주말 혹은 일주일 이렇게 집중 수행하는 그것도 올해 꼭 실천을 하십시오. 이분께서는 생각으로만으로 안 됩니다. 빠르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마타 수행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더 이 탐진치의 마음을 좀 더 벗어나고 싶다라면은 우선은 경행 수행을, 걷기 수행을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걷기를 많이 하십시오. 아주 많이 하십시오. 이것은 위리아의 노력 정진이 부족한 것에도 그것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경행을 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시작을 하십시오. 이 걷기 수행을 하는 것은 이 몸을 나다, 내 거다, 내가 걷는다가 아니라 오로지 4대 요소로서 관찰을 하면서 정말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요소로서만 존재하는 그 요소들이 끊임없이 인연따라 결합을 하고 변하는 것으로서 무상한 것으로서 보겠다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내가 직접 몸에서 체험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해보십시오. 염주를 한번 하나를 굴리기 시작했으면 최소한 한 바퀴는 돌릴 때까지 집중하는 사마타의 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혜를 더 무지를 없애려고 한다라면은 지혜를 가져오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 수행이고 이 걷기 수행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십시오. 거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분이 경우에 얘기 든다라면은 갑자기 남이 나의 의견을 지적해 줄 때 팍 하고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숙제였다라면은 지난주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한테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자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그 숙제에 더해서 하나 더 하십시오. 그렇게 팍 하고 분노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를 하십시오. 걸으면서 마음의 대상을 괴로움을 가져오는 성냄, 나라는 자만을 이게 나야 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집착하는 그 마음을 표상으로 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대로 보고자 하는 이 몸과 나라는 존재를 그것을 걸음이라는 행위로서 표상을 바꾸는 겁니다. 걸으면서 닿는 느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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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닿는 게 있으면은 그때 딱딱함이 있을 테고, 딱딱함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부드러움이 있을 것이고요. 닿는 그 과정에 따뜻함이 있을 것이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것은 또는 차가움이 또 있을 것이고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지탱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어떤 뭉치는 느낌이 있을 것이고 유동성인 그런 느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4대 요소로서 관찰하면서 나의 발을 움직임을 나의 몸을 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대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걷는 수행으로 걷기 수행을 시작을 했으면 30분 최소한 시작을 했으면 30분 하면 좋은데 30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내가 이 팟하고 생겨나는 분노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에 지혜로 마음을 향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5분이라도 아니면 짧게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걷는 수행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탐욕의 마음, 이분이 생각한 탐욕의 마음, 또 분노, 그리고 정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칠 수 있는 행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 해도 그 시작은 한 거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제안을 해드리고요. 또 이분이 갖고 있는 나쁜 재산 관리 습관이 뭐가 있냐면은 꼭 필요한 것보다 1.2에서 1.5배 더 킨다라고 합니다. 식사하면은 그게 남기게 되고요. 물건이면 또 쓰지 않게 되고요. 방치되는 물건이 많고요. 배움과 관련된 강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습관이 사실은 물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습관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잘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습관 기간 내에 또 못 듣고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낭비를 줄이고 보시를 늘리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더 하십시오. 물건이라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은 방을 정리해서 뭐 나눔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안 쓰는 물건들은 좀 많이 비우시고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요. 선물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더 구체적으로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서 실천해보고 실천한 결과를 갖고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은 스님이 더 다른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주셔서 스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스님이 그 다음 거 계속 말해줄 거고요. 안 해오시면은 스님도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숙제는 나의 탐진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기쁨과 이익과 행복이 오는 숙제들이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음 분은 탐냄과 성냄입니다. 탐냄은 저 자신을 탐욕하는 자신을 보며 초라해지죠. 그리고 탐냄에서 오는 갈등은 내면의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고 번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어떤 탐냄이 생겼고 그 탐냄을 뭐 보시를, 자해를 아니면 지혜 수행을 어떤 좋은 표상을 일으켜서 붓달무사띠를 하든 무상관을 하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두루뭉술이 하면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거 아주 좋습니다. 탐냄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성냄은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애와 지혜의 마음이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화는 화를 내고 난 후에 엄습해온 또 다른 또 후에 또 다른 성냄. 그러니까 앞의 업과 그 다음에 오는 후회하는 업과 또 다른 업이고 또 다른 존재입니다. 또 다른 삶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악업의 삶을 계속 가져오죠. 불안, 초조, 자책. 그러니까 후회하는 나는 다른 나고 불안해하는 나는 또 다른 나고 초조해하는 나는 또 다른 나고 자책하는 나는 또 다른 나입니다. 성냄 하나에 의해서 계속 똑같은 나가 아닙니다. 다 다른 나이고 각각 시시각각 고통을 받는 중생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업은 일어나고 업은 흘러가고 그 속에서 불선한 업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또 다른 불선한 업을 가져오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괴롭히기에 성냄을 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냄은 내 자신을 불태우고 또 좋은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저의 선한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냄으로 인한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은 수행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냄으로 인한 화를 다스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성냄에 대해서 잘 보셨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성냄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보시를 하겠다. 그 대상에 대해서 자의 마음을 일으키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병행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걸 보면은 저절로 반응을 하듯이 그렇게 성냄이 일어났을 때 저절로 보시를 하든지 저절로 자의 마음을 일으키든지 저절로 걷기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마찬가지로 세우셔야 됩니다. 다음, 물건을 살 때 약간의 들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분하고 똑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 더 마음을 보셨죠. 들뜸이라는 마음이요. 물건을 살 때 들뜸 마음이 있었고 들뜸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게 하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게 혹은 많게 불필요하게 행위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대개 음식에 관련된 재료들입니다. 근데 미얀마에서는 도시 문화가 아니라 시골 문화에서는
음식 쓰레기라는 게 없죠.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스님들이 입으로 또 남겨야 되고요. 스님들이 좋은 음식을 다 먹으면은 욕심 많은 스님이 돼버려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식을 남겨야 되고요. 그 남긴 것을 밑에 스님들이,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이렇게 다 먹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시골에서는 음식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한국에서는 남으면은 돈을 내고 또 버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적당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아니면은 조금 부족할 만큼, 한국은 너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듯이 하는 것이 수행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할부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요. 네, 빚 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 좋은 재산 관리 습관은 현재와 같이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건강 관리를 잘하여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노년의 재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 수행도 잘하게 되고요. 의료비 지출도 줄이게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덜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모임에서 이렇게 목포에서 오신 분, 남원에서 오신 분, 나주에서 오신 분, 광주에서 이렇게 모여서 다 했는데, 짧게 걷기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의 흐름이 한번 일어나서 오늘 지금 말할 때도 그 업이 영향을 줘서 지금 또 여러분들한테 걷기 수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걷기가 건강 관리에 아주 좋고, 게으름도 줄여주고, 지혜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혜를 향하며 사대로서 이 몸을 보겠다, 무아를 관찰하겠다, 무상을 관찰하겠다 한다라는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처음 출가를 해서 생각이 너무 많고 좌선이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좌선을 하는 게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걷기라는 수행이 있어갖고 좌선을 1시간을 하면은 앞에 1시간 걷기하고 좌선 1시간 하고 뒤에 1시간 걷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7시간 넘게 걷기 수행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스님 굉장히 약골이거든요. 허약 체질이고 뭐 온갖 병을 다 달고 살고 있고 온몸에 염증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2달을 그렇게 걷기 수행을 하고 나니까 몸에 있던 염증들이 다 없어진, 병원 검사는 안 받았지만 스스로 몸을 알잖아요. 이렇게 몸의 염증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알게 되고요. 그 전립선 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증세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아래에 하체에 힘이 생기니까 좌선을 할 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세에 바르게. 그러면서 그 경전에는 긴 여행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얘기했는데, 우선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거는 일단은 몸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좁은 집 공간에서 왔다 갔다 단순한 것을 계속 반복을 하는 그곳에서 또한 마음의 집중의 힘도 아주 잘 키워줍니다. 게을러지지 않고 졸음에 빠지지 않고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운이 떨어져 있다, 우울하다, 그런 사람들은 걷기를 많이 하십시오.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밖을 그렇게 크게 산책을 하면은 집중력은 강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방 안에서 10걸음만 돼도 방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30분 이상 그렇게 하면은 몸의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건강에도 좋고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에 활력을 주면서 선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걷기 수행도 또한 더 하나 하라고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상고무와 부정관에 대해서 또 이분이 사유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래 제거하고 싶은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과 반대되는 것이 보시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보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식탐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식탐이 올라올 때 스님께서 알려주신 부정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윗속 음식 똥 오줌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이 몸 안에서 짓이겨지는 듯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게 되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놨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놓은 음식을 보면서도 똥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음식을 차려준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티는 내지 마십시오. 혼자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본다라면 음식에 대한 탐욕이 줄어들 거고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미지가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음식을 집어들지 않고 멈추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계속 부정관 수행을 해서 음식에 대한 탐욕을 제거해 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욕이 강한 사람들, 애욕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살갗을 하나 살짝 벗겨놓고 힘줄과 갈래갈래 있는 근육과 핏덩어리와 고름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몸을 계속 관찰을 하면은 아무리 예쁜 여자를 보더라도 핏덩어리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애욕의 마음이 사라지겠죠. 근데 세기경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 그 시작이 광음천의 존재였던 빛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희열을 만들어냈던 그 존재들이 땅의 음식 맛을 맛보고 건유를 느끼고 그것에 집착해서 다 먹고 하면서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이 더 구체화되면서 자만이 생기고 그 자만과 함께 더 구체화된 몸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오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을 남성을 골똘히 계속 반복해서 보고 생각하면서 성욕이 생기고 성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근본 욕망은 식욕이고요. 그 다음 욕망은 성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살계를 지키는 날, 포살날은 그런 인간의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들인 식욕과 성욕을 제어하는 그래서 광음천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고 수승한 존재로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지. 오늘 광주에서 만난 모임에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운 분들입니다. 다들. 음식에 대한 탐욕이 다들 없는 사람들만 모였나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약 하나만 먹고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목포에서 온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전생에 이런 부정관을 수행을 했던 아니면은 과거에 음식을 안 먹고 천신으로서 살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을 낮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업들이 남아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탐욕을 없애고 성욕을 없애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부정관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들 그렇게 하시면 금방 탐욕의 습관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쁜 재산 관리 습관으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호기심으로 사거나 좋은 것은 쟁여두려고 잔뜩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적당히 사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기경을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세기경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디가니카에 있는 식욕에서 생겨나고 게으름이 생겨나고 음식을 축적하는 일이 생겨나고 그것에서 수많은 거짓과 도둑질과 거짓과 처벌이라는 법들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무수하게 다른 악업들이 모습을 달리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런 업의 연쇄들을 보면서 하나의 탐욕이라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세기경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해보시면서 좋은 것 쟁여두지 마시고 계속 나눠주십시오. 우선은 탐욕이 있어서 가지더라도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 말고요. 한 달, 두 달 안 쓰는 것들이라면은 다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은 더욱 좋고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재활용품 그런 데다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짐으로써 우리가 긴 여행을 가는데 짐이 많으면은 긴 여행을 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여행을 떠날 때 무거운 짐을 싸매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 선행이 있다라면은 지게 선행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선업 공덕에 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이 과보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경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은 말에 대한 구분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또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탐욕으로 먹는 음식이 뭐고 불필요한 음식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되고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한 게 항상 모자르게 갖고 있다라면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할 경우에는 나에게 적당한 양이 무엇인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함을 아는 것도 큰 지혜고요. 그 적당함을 아는 지혜는 아주 풍요롭고 마음껏 하면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멈췄을 때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절제할 때 나의 적당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절제하는 것이 탐욕의 절제도 있고요. 이분은 탐욕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탐욕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것,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몸으로 느끼는 그런 일단은 감각적, 육체적 탐욕에 대해서부터 한번 다 절제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포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눈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귀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냄새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맛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몸으로 좋아하는 것을 촉각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멈추고 절제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 삶에서 적당함을 그렇게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재산관리 습관할 때 주식과 펀드 얘기를 많이 몇 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스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별적으로 스님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데 재테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자로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산 관리 중에 하나가 금전 관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투기하듯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관리는 그것은 배워야 될 것으로 얘기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소개는 해드릴게요. 이게 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적금을 통하여 마련한 목돈으로, 일단 목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투자하지는 않고 주식과 펀드에 가입하여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긴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짧은 단기로 생각할 때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아주 고위험 투자가 아니라면은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회 속에서는 손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 감정의 기복과 들뜸에 의하여 재산 관리하여 손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감정의 기복과 들뜸을 내가 보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의 기간 동안에 쉽게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순간 먹고 싶어서 따라갔을 때, 속냄이 일어났을 때 속냄으로 순간 팍 해치웠을 때 그때 손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절제할 수 있을 때, 속냄이 일어나서 없애고 싶을 때 그것을 참고 지켜볼 때, 그런 수행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사실은 삶에서의 다른 안이비설신의 감각 욕망에 대해서도 거의 사실은 패턴이 똑같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손실을 봤다라면은 그렇게 감정의 기복으로 들뜸에 의해서 재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절제를 하면서 했다라면은 손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고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불안감에서 목돈을 은행이 예치한 것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을 은행에만 두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계를 썩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화폐는 계속 늘어나고 당연히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재산 관리를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다만 감정의 기복과 들뜸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고 시간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적당함을 아는 것, 음식을 적당함을 알듯이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함을 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잘하고 계셔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볼 때 화가 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 화가 나게 하는 이 행동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일단 마음의 대상을 바꿔주고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 나에 대한 행동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 많죠. 특히 뉴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에 괴로운 뉴스들이 많죠. 화가 나면은, 그런데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선은 뉴스를 보시는 걸 줄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에 다 따라갈 수 없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기 전에 이런 괴로움이 올 거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번뇌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뉴스를 볼 때면은 반드시 적이 올 겁니다. 적이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속냄을 일으키는 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 적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내로써 할 것인가, 자애의 마음으로 할 것인가, 연민으로 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그 뉴스를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늙음이라는 것, 병듦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생겨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한테 늙음이 올 때 나는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겠다.
질병이 올 때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더 키우겠다. 죽음이 올 때 나는 무상공부와 윗바사나의 마음으로 하겠다. 혹은 지계공덕을 생각하겠다. 보시선업을 실천하겠다. 그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뉴스로 보면은 반드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고, 이것은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나한테 속냄을 일으키는 사람을 또 가까운 사람 중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사람들의 패턴을 알고, 그러면은 이때 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하겠다. 보시로서 보호하겠다. 인내로서 보호하겠다. 자애의 마음으로 보호하겠다. 어떤 형태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기를,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만 괴로움이 적어지면은 수행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괴로워서 수행을 해서 수행이 그래도 이득을 아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적어지니까 다시 수행이 게을러집니다. 수행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형, 삼비와 오기하는 것들, 아니면 정기적으로 포사를 지키는 것들, 자해수행을 하루의 일상을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서 하루 종일, 처음에는 자기 전 일어나서 문고리를 잡을 때, 장소로 옮길 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가득 채우는 것으로서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증장하고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약간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스님은 했고요. 목표를 정하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을 체크해서 눈에 보이게 하면 더 좋고요. 스님이 처음에 달력에다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을 내가 했다 안 했다, 습관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래서 습관이 되는 데는 2주 잘 됐다고 해서 그만두면은 그 다음 달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성냄이 저절로 되듯이, 그렇게 탐욕이 없음 성냄이 없음도 저절로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괴로움이 적어져도 수행을 계속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결정심도 필요합니다. 스님 같은 경우는 좀 결정심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을 하겠다 하고 무조건 그것을 하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해 가서 채워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정심이 부족한, 조금 약하다라는 걸 안다라면은 스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근데 결정심이 큰 사람들은 정말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뒤돌아보지 않죠. 그렇게 해나가죠. 그러나 스님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씩 채워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삶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게임입니다. 괴로움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힘들다고 수행을 또 안 합니다. 결국은 게으르다는 얘기네요.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집중력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두 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젠가 제 어리석음이 다 닦여 게으름과는 관계없이 수행을 순일하게 지속할 수 있는 평상심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분도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기는 잘 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행위의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면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규칙을 매일 하는 것, 일주일마다 하는 것, 그렇게만 하셔도 괜찮고요. 일주일마다 하는 것으로서 포사를 할 수 있으면 되고, 5개를 지키는 날을 해도 되고, 수행을 하는 날을 해도 되고, 매일 하는 것으로서 3기와 5기와 수행하는 것, 자해 수행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결정심을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결정 지금은 어렵지만은 어떤 시간에 이 시간만 되면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런 습관도 좋죠. 스님이 마디선언에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아무리 어떤 일이 바쁘더라도 해가 지는 시간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범종을 치고 자해수행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마디선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일 일상의 루틴을 이렇게 하나를 짧게 짧게 집어넣고 그 짧은 루틴을 점점 채워서 하루 종일 선업의 마음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것은 나에게 이로운 재산관리 습관은 내 소비는 월에 100에서 150 이상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해로운 자산관리 습관은 1, 2, 3만 원 정도는 너무 작게 본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만들 좋은 재산관리 습관은 적은 돈이라도 쉽게 보지 않기 위해 차라리 저 적은 돈을 잘게 나눠 보시라도 자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좋습니다. 나는 보시를 할 때 꼭 한 방에 큰 돈을 보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왔다. 근데 잘게 보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더 자주 하지, 자주 마음을 내지. 한 번이라도 저 많이, 걔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선업들을 절대 작다라고 사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거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서 넘쳐나는 순간이 있는데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넘치는 기회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물방울 한 방울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라는.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사소한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선업의 항아리를 가득 넘쳐서 쉽게 넘치게 만들겠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겠죠? 사소한 한 방울 때문에 선업의 항아리가 넘칠 수도 있고 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이라는 작다, 크다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일 조건이 내가 집중 수행에 들어가서 수행에만 전념해야 됐다 할 때는 다른 공덕은 줄이고 수행 공덕만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그런 조건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나 작은 것을 절대로 사소하다. 개뿐만 아니라 보시뿐만 아니라 호흡 한 번 보는 것, 알아차림 한 번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나의 마음 절대 사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탐욕의 마음, 불만족, 성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게 강할 때는 아무리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탐진치에 휩쓸려 가죠. 그러니까 평소에 슬픈 느낌이 하루 종일 저를 감싸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애심을 내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아닌데 당연히 안 되겠죠. 잊지 않고 자주자주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랬죠.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서 일정한 시간에 반복할 수 있게끔 그 반복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때 보시를 하겠다. 어떤 때 자의 마음을 하겠다. 어떤 때 걷기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되고 행위를 해야 할지 나의 강한 생각의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수행, 스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랑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생각을 들어보고 하루의 일상 패턴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스님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루틴을 넣겠습니다라고 안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산 관리에 집착하면 인색해지거나 탐심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작게라도 자주. 제가자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재산 관리는, 그런데 수행생활과 재산 관리와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해야 하는지. 아까 전에 금융 투자하는 사람이 수행생활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잠시 예를 드린 겁니다. 짧은 시간으로 일기, 일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긴 시간으로 두고 규칙을 정해놓고 좋아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그 탐욕에 따라가지 않는 절제를 하고요. 싫어함, 성냄, 불만족이 일어났을 때 성냄으로 뭐를 해치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그 습관이 사실은 투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 눈으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코에 좋아하는 것들, 맛으로 좋아하는 것들, 감촉으로 좋아하는 것들, 더 나아가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인 것들 마찬가지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생겼다라고 그것에 그냥 휩쓸려서 탐욕으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탐욕의 과보가 돌아옵니다. 순간 그 탐욕의 성취로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순간 성냄에 불만족으로 어떤 것을 휙 해버렸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괴로운 과보를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시간이라는 것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도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 수행에 들어가셨을 때 수행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급하게 어떤 것을 이번 집중 수행 일주일간에 뭘 성취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수행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안, 이, 비, 설신의 모든 육내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명확하게 보면은 다른 것도 나의 습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번뇌가 점점 줄어들고 했을 때 눈의 조건이었던 게 없다가 갑자기 귀의 조건이 생기면서 귀에 집착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나의 패턴을 안이비설신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것들을 수행뿐만 아니라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나중에 아비담마를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비담마는 중생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마음과 마음의 요소로서 물질도 물질의 요소로서만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반응과 조건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서만 보게 되면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즉 탐진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대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렇구나 알고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 괴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위를 바꾸기 위해 우선은 절제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말고 멈추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관찰하고 시간을 갖고 보고 그것을 또 반복해서면서 보고 확인해서 이제 적당함을 아는 것, 그것을 한번 이번 달 숙제로 이렇게, 스님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숙제를 냈지만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세워서 달력에 표시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삶을 탐진치에서 벗어난 습관으로 그에 따른 과보들로 가득 채워보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못하는 분들은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좀 소개를 해줘야만 되는 것들이 한두 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생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을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거는 이렇게 가볍게 읽어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 보시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때 다 내 마음에 반응하는 세계라는 것으로 아십시오. 지금 지옥이 어디 있느냐, 천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탐진치 속에서 탐진치의 사람들 속에서 해치고 뺏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 이간질,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라면은 그 삶이 지옥의 삶인 거고요. 내가 탐욕도 없이 성냄도 없이 자애롭고 평온하고 고요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라면은 그러한 삶이 천상의 삶인 거고요. 그 각각 마음마다 하나하나 각각의 존재가 다른 존재고 그 각각마다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세계가 바로 수많은 우주의 다양한 육도 윤회하는 세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더 마음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마음에 대해서 아비담마적으로 혹은 몸은 또 요소로서 물질로서 이렇게 보는 얘기들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초보인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그것에서 숙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단순하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지혜를 증득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하나 더요. 말을 할 때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듣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 따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둘 다 해보십시오. 하나는 자의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 말을 듣겠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 그대로 거울처럼 바로바로 따라가서 그림자처럼 따라가면서 속으로 따라하면서 새기면서 하나 새기면서 듣겠다. 그 두 개로 말을 듣는 습관도 꼭 해보십시오. 아랑가 해양 이당매 분양 아사 가야 왕 보투 이당매 분양 니빠 나사 빠자요 보투 아마 분야 바강 사파 사타낭 파제미 내 사페 내 사망 분야 바강 나단부 너의 이와 같은 공덕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지이다. 너의 이와 같은 공덕으로 열반을 성취하여지이다. 오늘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회항합니다. 모든 존재가 이 공덕을 모두 나누어 가지십시오. 사두 사두 Bhavantu sabba mangalam rakantu sabba devata sabba buddha 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Bhavantu sabba mangalam rakantu sabba devata sabba dhamma 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Bhavantu sabba mangalam rakantu sabba devata sabba sangha nubhavena sada sukhi bhavantu te 모든 존재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천신들이 보호하기를, 삼보의 위신력으로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